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최종 컨펌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뭔가 삶을 새롭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흔히 생각할 때 제가 늘 창조주다, 당신은 신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그런 주체자로서 창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거는 좀 약간 이제 정신이 좀 맛이 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얘기다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뭐 신으로 각성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다 제껴놓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그 위치가 나의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명백히 이렇게 나눠져요. 피동적인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누군가에게 짜여놓은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조직 원 속에서 익숙하게 그들의 통제, 그들의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조직 안에 있더라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체적인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 의식이 항상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있죠. 부류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는 창조주로서 각성하고 또 신으로 각성하고 당신이 신입니다, 네가 신이거든 할 때마다 콧방귀 끼고 좀 약간 좀 또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인연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분들도 다 깨어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깨어나서 인생의 자기주도적인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제대로 하나하나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것들의 기쁨을 맛보는 진정한 창조주로서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맛이 다르다. 언제까지 노예로 살 거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엑기스로 딱 길지 않게 얘기할 테니까 오늘 얘기는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길지 않게 얘기하겠다 해놓고 한 3시간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딱 지금은 보시면 재생 시간이 몇 분짜리로 돼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건데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이 얘기가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에너지가 오는 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으면 그 선에서 끝낼 것이고 흘러가면 더 갈 것이고 흘러가는 대로 결정은 하지 않는데 결정은 돼 있다. 약간 좀 선문답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은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봐야 돼요. 입장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창조가 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하나도 공감이 안 가죠. 내가 왜 창조를 해야 되면 내가 창조할 일이 있느냐,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창조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분들은 이 말이 되게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진짜 창조해 나가는 근본적인 어떤 입장을 깨닫고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써나갈 수 있는 충분한 나에게 능력, 권능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 세상을 내 식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게 이제 간절한 분들은 창조주로서 창조하는 원리를 좀 이렇게 알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가는 선배 창조주로서 여러분들께 살짝 좀 팁을 좀 이제 전해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원 포인트 디렉션으로 쭉 좀 이렇게 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의 원리라고 해서 올려놓은 그 영상들도 있고요. 또 그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무료 강좌 해서 꼭 유튜버가 돼야만 봐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만드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작업해서 그렇게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에서 다 해당되는 원리들이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그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무료 강좌 뭐 이런 주제로 해놓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틈나실 때마다 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다.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난 창조주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쭉 올려놓은 거니까 관심 있게 한 번씩 봐주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라는 주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드리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에도 입각한 건데요.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이렇게 개입돼서 관찰 행위가 이렇게 시작돼야 비로소 결정체로서 물질이 딱 그 입자화된다라는 게 이제 그 양자 물리학, 양자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은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개입되는 순간 에너지로 있던 것이 물질로 입자화 딱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관측하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관측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관측하기로 그 어떤 그 행위가 발생됐을 때 입자화된다, 물질화된다 라는 얘기는 어떤 관점에서든 간에 내가 그걸 탁 그 최종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마무리 행위거든요. 관측이라는 행위가 마무리 행위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무리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 탁 드러난 것들은 다 마무리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한 것들만 보이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기로 결정한 것들만 보이게 돼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선택을 한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구조화의 원리예요. 우리 뇌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의 범주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딱 그것을 그 범주로 딱 분류하고 그렇게 보기로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일체유심조다. 모든 게 다 지 마음먹기 나름대로 세상 만사가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것은 다 지 마음먹기 나름에 지가 마음먹은 대로 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보인다. 그게 일체유심조의 원리라. 다 이제 맥이 통하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의 원리에서 관찰자 효과가 드러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보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그렇게 보는 행위가 우연히 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조화돼서 나는 그렇게 보기로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 관념화되어 있는 어떤 내 하나의 상이 이 에너지는 무조건 이렇게 보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값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인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인지가 되는 것이고 인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정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처음 접해져 오는 내 사물에 또는 그 상황이나 에너지들에 대한 어떤 그 값들을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 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걸 내가 범주화시키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걸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보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그 멘붕이 오거나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요. 낯설어 하죠. 왜? 범주화되어 있지 않는 게 들어왔으니까. 그때 재빨리 뇌는 삽시간의 인지 상태를 자기가 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범주,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평에 따르면 12가지 범주의 인간의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그 범주화에 따라서 쫙 분류를 해서 삽시간의 인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고 결정이 난 상태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그 물건은 당연히 이거다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 난 걸 보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정 나지 않은 걸 보는 건 하나도 없다. 결정을 내 속으로 이미 이것을 범주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도록 당연히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창조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범주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창조되어 있는 마무리 결과들인데 이 창조되어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뇌가 그렇게 보기로 결정한 상태로 봐지는 것들밖에 없다. 우리가 사물을 뻔히 다 본다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게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인다. 절대 착각이죠.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물, 한 상황, 한 사건 어떤 걸 보더라도 그 단면들 밖에는 못 보면서 각각의 그 단면들이 자기가 본 모든 것에 다라고 다들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보기로 결정한 대로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창조된 거죠. 물질이 창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개의 물질이 창조돼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질은 하나인데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딱 하나인데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결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조화된 관념에 따라서 100가지 사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각각이 자기만이 만드는 사물, 자기만이 만드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다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막 억지로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주라고 인정하든 하지 않았든 누구든 간에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생겼을 때는 이미 자기 자신만의 창조의 눈으로 자기가 사물을 이미 결정한 상태로 결정체로 딱 물질화시키고 입자화시킨 물건들을 자기가 세상에다 드러낸 거예요. 붙여진 이름이 다 다르다니까. 세상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가 아는 장미꽃, 진달래꽃, 민들레꽃 뭐 이런 각양각색의 이름 붙여진 꽃들이 있다고 쳐요. 봄이니까 수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는 그 꽃들을 우리가 붙여진 이름대로 민들레, 그럼 민들레라고 우리는 형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그 모양이 민들레라고 영락없이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민들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각각의 머릿속에 상으로 맺혀 있는 민들레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서 그 민들레가 다르게 보여요. 형태가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각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기도 하고 단면이 보이기도 하고 각양각태의 색깔이 다른 색깔로 느껴지기도 해요. 다 다른 모양으로 보이죠. 저 같은 건 민들레, 그럼 민들레 홀씨밖에 생각이 안 나. 워낙 강력한 충격의 어떤 인상으로 그 민들레 홀씨에 그 동그랗게 퍼져 있는 마치 우주의 모양처럼 그렇게 별들이 다 뭉쳐져 있는 그 응집돼 있는 그 모습을 본 그게 너무나 강렬한 충격이 있어서 민들레, 그럼 민들레 홀씨밖에 생각이 안 나. 나한테는 꽃의 모양이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붙여진 이름 속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형상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물질을 창조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미 드러나 있는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창조했냐?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 만물에 드러나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니까. 에너지 값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나와 결합되고 나와 연관돼서 내 에너지 파동과 연관돼서 끌려와서 봐지는 모든 파동의 물질 결정체들은, 다시 말해서 입자들은 내 눈에만 그렇게 구조화된 상태로 보이게 돼 있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식대로 보인다니까. 그리고 77억 명의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만물의 그 물질들을 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이미 자기 자신은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바라본다라는 관점이 우리가 뚜렷이 인식되고 있는 한은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만물을 이미 나는 보고 있는 순간 내가 결정한 것들이고 내가 창조한 물질들로 내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일단 먼저 전제를 깔고 얘기를 쭉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우리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커피가 마시고 싶어 가지고 아침부터 이 커피를 마실까 말까 또 딸막딸막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유튜브 내가 그 촬영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랑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데이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이때 마시려고 지금 이 커피를 굶고 있다가 마셔갖고 되게 맛있고 되게 급하게 마시고 싶어요. 한 모금 더 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라고 하는 게, 컨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케이, 그래 좋았어, 오케이 사인을 내는 거죠. 오케이. 그걸 창세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그때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뭐 나무를 만들고 각양각태의 날짜마다 주어진 그런 그 창조 행위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컨펌을 해요. 자기 창조에 대한 최종 완성 단계의 낙점을 찍는, 아 좋았어, 오케이, 이걸로 완료, 이러고 이제 딱 컨펌을 하죠. 그게 창조 행위의 마무리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휴식을 취했더라 할 때도 컨펌을 하고 이제 띵까띵까 즐기는 거죠. 자기가 만든 창조 행위를 즐기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컨펌이 창조의 마지막이다. 결정을 내려야 한대. 결정을.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결정을 내릴 때만 보인다라고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원리 중에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가 개입될 때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입자로 탁 바뀌더라. 관찰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더라. 그게 이중 슬릿 실험으로 너무나도 많은 실험들을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해냈지만 똑같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슬릿 두 개를 통해서 관찰 도구를,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이 슬릿에 어느 구멍으로 얘가 가는지, 이 구멍으로 갈 때 입자 형태로 가는지 파동으로 가는지 조사하려고 관찰 카메라를 들이대면 얘가 영락없이 입자로 탁 바뀌어 가지고 가서 그 상대방 저쪽 벽이 탁 틀어박히는 그런 효과가 드러나고, 관찰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관찰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때, 관찰 행위가 개입되지 않을 때는 얘가 그냥 파동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릿이 두 개밖에 없는데 갖다 박히는 그 파장은 물결 무늬, 간섭 무늬를 내면서 파장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더라. 구멍이 두 개인데 어떻게 바깥에 저쪽 반대편에 박히는 판에는 물결 무늬의 파장이 파형의 형태가 드러나냐 이거죠. 구멍 두 개로 들어갔으면 입자가 분명히 하나씩 쏠 때마다 반듯하게 하나씩 박혀야지. 그럼 하나일 때는 하나만 박히고 두 개일 때는 두 개가 박혀야 되는 게 맞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왜 이게 파장으로 나오냐 이거죠. 그게 관측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얘는 에너지로 존재하니까 파장으로 존재한다. 근데 관측 행위가 개입되면 영락없이 얘가 입자로 바뀌더라. 입자라고 하는 말은 결정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죠? 입자는 결정돼 있는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말은 결정돼 있지 않는 에너지, 운동이죠. 운동. 말 그대로 웨이브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이 모양 하면 너 가만히 있어주면 사진 좀 찍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움직이는 모습 하나로 고정이 돼야 찍히는. 안 그러면 동영상 촬영이죠. 동영상 촬영도 쭉 움직이는 모든 걸 찍은 거잖아요. 결정이 된 거죠. 더 이상 못 바꾸죠. 찍고 나면. 그게 다 결정된 것, 결정돼 있는 것, 그것이 입자예요. 결정체화된 것.
결정체로 딱 맺힌 것. 더 이상 운동이 없는 상태, 중지한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얘는 운동값이 없어요. 에너지값이 없는 거죠. 그냥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제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관측 행위로 말미암는다. 관측 행위가 들어가면 무조건 입자화되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근본 원리인데, 이거는 뭐 과학자들에게나 쓰는 말이고 일상생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이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만물이 돌아가는 그 모든 원리가 근본이 다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운동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을 때는, 내가 관측 행위가 개입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파동으로 존재하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 그냥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럼 달은, 저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저 달은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없다가 내가 딱 볼 때 순간 착 생기냐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양자 물리학들 사이에서도 양자 물리학이 아직도 미스터리이긴 한데, 그래도 실험 값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렇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거거든요. 관측하는 행위가 발생될 때 비로소 에너지라고 존재하지 않는, 입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에너지들이 관측이 딱 개입되면 입자화되고 물질로 딱 드러난다. 그 말을 또 다른 식으로 제 식대로 표현하면은, 관측하는 행위는 창조 행위다. 나만이 보는 행위인 거죠. 각각이 다 관측하는, 77억 명이 다 관측하는데 뭔 소리냐, 나만이. 다 77억 명이 각자 다 관측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각각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해석된 식으로 그 사물을 다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개념화하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달리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각각 다른 식으로 집단 지향성으로 각각이 지칭하는 용어 하나를 정해놓고 이 사물은 이렇게 보기로 하자라고 결정되어져 있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의 관념화된 것들을 문화라 그러고, 풍습이라 그러고, 국가 간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종교라 그러고, 이념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가상의 어떤 하나의 언어화 지어놓은 관념화된 용어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보도록 하나의 규정 지어지고 약속되어져 있는 무형의 하나의 집단 지향성 때문에 생겨지는 하나의 또 다른 물질화가 생긴 거예요. 허상의 물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알고 보면 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관념화된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을 정해놓으면 다 그렇게 보는 듯이 우리는 그런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해진 이름조차도 각각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 본질적 존재는 창조주의 본성이 심겨져 있고 창조주의 본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상 창조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관측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은, 관측을 한다는 게 계속되는 한은 내 식대로 사물을 계속 새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내 식대로 만들어내는 사물이란 말은 보여지는 사물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사물의 에너지 값이 있다라고 해도 이 에너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반응했을 때 이 에너지 값은 절대적 값은 하나도 없다. 전부 상대적 값이다. 나와 이 에너지에 반응하는 값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물질화되어 있는, 입자화되어 있는 나만의 그 임계융합 진동에 반응하는 입자화되어 있는 물질이 뿐이지, 이 사람의 에너지 값이 다를 때는 이 물질을 보는 에너지 값이 다른 에너지 값으로 감성도 다르고 감촉도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게 다가오죠. 이 박스 안에 물건을 감춰놓고 이렇게 감각 훈련을 한답시고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만져보라 그러면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구멍을 뚫어놓고 깜깜한 그 박스 안에 손을 집어넣고 뭘 만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수세미가 됐건 또는 무슨 그 해로운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넣어놓지 않고 그냥 뭐 말캉말캉한 걸 뭘 넣든지 뭐 딱딱한 걸 넣든지 뭘 넣든지 넣으면 그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반응하면서 두려워하죠.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낄 때 그 감촉 하나하나에 전율을 하면서 반응하는데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 다 손에 닿아지는 그 유일한 그 감촉, 촉감 하나로 그걸 온갖 상상을 통해서 그 닿는 감촉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세미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툭 닿았을 때 그 런닝맨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송지효가 그 안에 넣고 이렇게 만지라고 할 때, 실험을 할 때 막 엉엉 울죠. 나중에는 공포스럽다 못해서 녹화를 중지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닿는 물질 하나하나마다 감촉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다 새롭게 느껴지니까 기존 정보를 이게 수세미였어. 이게 고무장갑이었어.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어이없죠. 이 물건을 보고 내가 이렇게 놀랐던가. 그런데 감성에 따라서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렇게 보기로 작정한 내 개념화돼 있고 내 관념화시킨 그 상에 따라 넣었을 때 그 감촉이 전혀 다른 감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감촉으로 느껴지죠.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느끼면 그 감촉이 굉장히 다양한 감촉으로 자기 마음껏 그 다양한 에너지 값으로 얘가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고유 값인 것은 분명해요. 정체성이라고 딱딱한 물질, 고체, 어떤 물건이, 제가 이거 같으면 이 묵주가 있으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보면 눈에 다 보이니까 관념화돼 있으니 이거 당연히 이거다라고 막 그냥 만지는 대로 이 형체가 느껴지겠지만 눈을 다 가리고 어떤 박스 안에 넣고 그냥 단면만 손을 대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것에 대한 형태가 정보가 완전히 다 접수되기 전에는 단면의 에너지 값들로 느껴지는 자기만의 관념화시킨 에너지 값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관념으로 각각 다 다른 사물로 다 받아들이죠. 우리가 만물을 보고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을 대할 때도 첫인상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다 다르잖아요. 면접 시험을 칠 때 면접관에 따라서도 그 시험 응시자를 대하는 선입견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첫인상이라는 게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른 그날의 내 컨디션,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지금 내 속 상태,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내가 만족한 건, 내 컨디션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사람 하나 대할 때도 다 다른 에너지 값으로 받아들이죠. 그 말은 그 사람의 에너지 값은 고유한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대적으로 접촉한 융합된 에너지 값은 다른 값이 다 올 수밖에 없다. 각각 다 다른 에너지 값으로 전달될 수밖에. 그게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끊임없이 융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에너지 값이 엄연히 다른데 나와 너가 보는 다른 대상에 대한 어떤 일정한 사건이나 어떤 하나의 그 물건 또는 뭐래도 그 객관적 대상들을 볼 때 다 같이 보라고 몰아내는 것은 굉장한 그 독선이요, 그거는 독재다. 다 달리 100만 명이 보면 100만 명이 다 다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자라고 할 때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고유의 감성이 그날의 컨디션과 나의 신체적 에너지 그때의 그 주파수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만질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감촉이 다 다르다고. 그것을 우리는 내 에너지 값과 사물이 반응하는 고유 진동 값이 관측하는 대상이, 관측하는 그 주체가 개입되면 관측 대상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 값과 얘의 에너지 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의 에너지 값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융합되는 에너지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개념화된 새로운 물질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창조행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 한 잔 더 하시면서 목이 좀 말라와가지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게 거창한 거나 무슨 신호로 각성한다 했을 때 굉장히 뭔가 내가 막 도인처럼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 눈에 안광이 막 그냥 레이저 빛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만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늘상 하고 있다. 결정하는 순간
결정하는 것이 곧 물질화되고 입자화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완전히 하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우리는 또 함정에 빠져 있어. 그래서 맨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물었을 때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AB형 같은 경우, AB형이 그런가? 이 그 선택장애 증후군인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물건 하나만 있으면 여지없이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걸 살지 말지도 고민하는데 두세 개 있으면 더 헷갈려. 그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니면 이게 좋아? 하고 막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한없는 미로 속으로 빠지죠. 무한 루프에서 결정장애가 따라오죠. 그런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것이 되거나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게 픽스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물질화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에너지로 다시 이제 흐트러지죠. 여전히 그 불확정성, 비결정적인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그 여기 제가 적어놓은 흔한 디자이너의 작업 폴더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경험한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완성물이 하나 되기까지 이쯤에서 저장을 해야겠다고 하다가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다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를 만들다 보면 영상도 그렇고 뭐든 만들다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임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이 이제 됐겠다고 마무리 이제 딱 하려고 끝낼 때 저장할 때 폴더 이름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업 폴더에 보면은 그 마무리 딱 했으니 마무리 됐다. 1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마무리다 하고 딱 이제 보통은 파일 하나를 이제 딱 저장할 때 마무리 파일, 마무리라는 이름의 파일로 딱 저장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수정이 됐어. 근데 이것도 좋은데 새로 만든 게 약간 더 좀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버리겠어.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들어 갖고 요 정도면 이제 끝났다 싶어서 이제 할 때 이름 또 따로 저장을 해야 돼.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최종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최종. 그 최종 누르고 난 다음에 또 좀 더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바뀌죠. 그러면 이게 나을지 이게 나을지 또 막 헷갈려. 선택장애가 생겨. 결정장애가. 그러면 나중에는 또 따로 저장을 할 때 최종 1, 최종 2, 최종 3, 최종 4, 최종 5 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진짜 최종까지 가죠. 진짜 최종.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최종까지도 안 통하니까 이제 쫑 났다. 쫑 끝. 진짜. 세 가지를 쫑 끝. 진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폴더를, 그 흔한 디자이너의 작업 폴더 안에 가보면 그렇게 폴더가 많이 있습니다. 파일이.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1, 마무리 2, 최종 1, 최종 2, 진짜 최종, 끝, 쫑,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이름을 붙이면서 파일이 계속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늘어만 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로서 결정하고 창조할 때의 그 마무리는 최종 결정, 최종 하고 컨펌을 딱 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무리를 딱 하는 게 그 방점을 활용점정 같이 방점을 탁 찍어야 결정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 결정했다라고 할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 왜? 조금 더 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이름의 최종 마무리 버전의 이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못 내놔. 최종적으로 이게 나을지 이게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에피소드처럼 흔한 디자이너의 작업 폴더 안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최종 폴더 안에, 작업 폴더 안에 최종이라는 이름,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마무리를 못 내고 결정을 못 내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아직 입자로 이렇게 결정체로 탁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눈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게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 모습을 결정짓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내가 너 어릴 때 이제 그러죠. 꿈이 뭐야? 그러면 나는 어릴 적 꿈이 뭐야? 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것들이 자라면서 계속 바뀌어요.
점점 바뀌어. 나중에는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뭐 넘어가면서 꿈들을 물어보면 요즘 꿈 중에 이제 뭐 아주 최종 꿈이 뭐야? 건물주. 창조주 위의 건물주다. 이래서 건물주가 아주 최선의 어떤 그 꿈의 최종 정점처럼 이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게 있지만 다 다른 꿈들이 계속 바뀌어가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 그 진짜로 원하는 내 최종 꿈이 뭔지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지를 때 시원하게 내지르려면 결정이 돼야 그 길이 방향이 정해져서 가는데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묘하고 언제든지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또 다른 길로 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다 보면 스파트가 안 생기죠. 왜? 전력 질주를 하고 뛰어갈 때는 가져야 되는데 왜? 저기까지 가면 끝이라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가지는데 그까지 가는 속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최종 폴더, 최종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까? 또는 최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선택장애를, 결정장애를 생각할 정도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직도 나열해내고 계시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결국은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물질로서 이 세상에 창조주하는 창조주로서 창조행위로 딱 뭔가 물건, 내가 이룩한 업적, 내가 이룩한 성과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면 컨펌이 중요하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하고 결정을 내려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관찰자 효과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내 꿈으로 정하기로 하고 나는 이것을 이루기로 결정했어. 그래 결심했어 하고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지도가 드러나면서 점차 구체적인 물질화돼서 점점 더 구조화되면서 뚜렷하게 내 앞에 사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까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창조행위의 마무리 방점, 컨펌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 하는 순간 모든 게 이제 그때부터 합리화, 내 자신의 결정을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인지 과정이 그때부터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만 내 뇌가 합리화 과정 속에서 구조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합리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왜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도 그만 저거 하다가도 계속 바뀌죠. 그릿 지수가 그래서 낮은 거예요.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을 하고 합리화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확고하게 견고한 물질로 드러나는 거죠. 내 인생에 이번 생에 내 결정체로 내 목적은 이거야 라는 결정이 반드시 탁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을 짓는 것이 왜 우리가 두려우냐면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못 바꾼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한 번 사는 거고 내 인생을 살 때 나는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살기로 내 꿈을 정했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목표를 정했다고 쳐요. 그래서 그 결정돼 있는 구조화돼 있는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 자체를 결정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신념이 뚜렷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올인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멋있고 부럽죠. 왜? 자기 신념이 뚜렷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자기 그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하나씩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요. 근데 또 단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딱 그 외골수 같은 그 하나의 인생이 완전 꽂혀갖고 그것만 살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그 애처로움이 보이죠. 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은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선택을 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왜? 내 눈에 선택한 순간 가능성, 다른 그 어떤 가능성의 엔트로피는 다 사라지고 이제 딱 결정체로 구조화되고 결정화되어 있는 그 하나로 내가 점점 더 구조화되면서 내 몸이 굳어져 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가 마무리될 때 컨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물질로 뚜렷하게 드러나서 최종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물질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쓰세요. 뭐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니까 옛날 노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쓸 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도록 너무 진한 잉크로 처음부터 쓰지 마라 라고 우리가 충고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하게 써야죠.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쓰지 말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아주 좋은 글씨 같이 진한 잉크로 써야 돼. 선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불꽃을 살라서 살아간 사람인데 지워져서 되겠어요? 그냥 진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진하게 사랑을 하고 구조화되고 온전한 맛을 느껴야 다음 사랑이 또 느껴질 때, 연애도 많이 해본 놈이 잘한다고, 그런 진한 사랑을 많이 해봐야 그 사랑의 진짜 맛들을 알면서 사람 사귈 때 그런 편협성이나 아니면 의존성이나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안 하게 돼요. 해볼 것 다 해봤다 이거지. 그래야 산전수전 다 겪어본 놈이 원래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도 진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다가 지워버리고 이거 아닌 게 배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구멍을 파지 말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수렁 속으로 푹 빠져보라니까. 그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고 주운 글씨처럼 남아서 못 지운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결정을 못 짓는 그 근본 원인 속에는 이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죠. 왜? 나는 이거 선택하면 다른 건 못 가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는 못 가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더 집착하고 그 하나를 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거 아니면 끝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를 할 때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렇게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선택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세상 법칙이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속지 말라. 인생은 한 번만 살다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또 무슨 또 헛소리야 라고 얘기한,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몇 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번 생이 몇 번째 윤회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윤회가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를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윤회되면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에 또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윤회가 이어지는 관점으로 그 해석들을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윤회라고 하는 관념어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관념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윤회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윤회를 해요. 매일 죽고 다음날 새로 태어나서 새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1년 365일을 다시 태어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단면들이 알고 보면 그 삶이 이번 기회면 이거 끝나면 세상 아예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붙잡았던 것들이 한 번밖에 없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그런 속담이 생겼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뜬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순간에 그 고민하고 있던, 지금 이게 해결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던 그 애절하고 급박하고 이거가 다라고 생각했던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과 하루만 지나거나 불과 5분이 지나거나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소중하게 절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 번 다시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나던가요? 그리고 기회가 안 오던가요?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다시 주어진다고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삶을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 게 단면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허상의 그 단어에 속아가지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로 사기꾼들이 잘 써요. 그런 말은 이번에 안 사면 절대로 이 물건 못 삽니다부터, 사모님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부터, 지금만 특별히 세일하는 거, 막 홈쇼핑 보면 막 빨리 전화하세요부터, 막 지금 전화 안 하면 마치 내가 엄청나게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아주 그냥 긴박한 멘트를 쓰죠. 왜? 이번이 마지막 찬스다 이거.
그 장사꾼들의 그 아주 그 흔한 상술이면서도 사기 수법이죠. 모든 인생이 그렇게 우리는 농락당하며 살아요. 이번에 한 번이 끝이다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체로 내가 구조화시키고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했다 쳐. 그러면 다른 생을 이제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 근데 한 가지밖에 못 해, 선택을. 왜?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구조화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결정하면 딴 걸 못 할 것 같은 그 아쉬움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문어발 벌리듯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선을 두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쓰고 지울 수 있는 지우개로 인생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스케치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한 결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야. 파동으로만 물질로 싹 생길라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생길라 하다가 없어. 왜? 내가 거기에 내가 완전히 결정을 하고 컨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확 밀어붙여서 물질화를 못 시켜봤기 때문에 입자가 될 수가 없어. 결정을 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얘가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화 과정으로 그래 선택 잘했어 하고 그러면서 구조화시켜 나가는 더 단단한 구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컨펌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뚜렷한 구조물이 못 만들어지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 이거 기회가.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인생이 이번에 이렇게 살겠어 라고 결정한 그 순간 내 정체성이 굳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바꾼 직업이 지금까지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직업을 바꿨어요. 제 직업을 잠시 나열하자면 뭐 연극 배우에다가 뭐 또 무슨 뭐 레크레이션 지도자 강사였다가 뭐 탈인형 깎는 캐릭터 공장 사장이었다가 무슨 재롱잔치 의상을 만드는 무슨 의상 뭐 또 사회별로 별의별 직업으로 계속 바뀌면서 또 연출가였다가 뮤지컬 연출가였다가 연극 연출가였다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을 때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렇게 적어오는 게 아빠 직업이 뭐야? 우리 아빠 직업이 뭔지 궁금하네. 하도 바뀌니까. 근데 저는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매번 그거 할 때마다 난 여기에 뼈를 묻었다 그래. 매번 하나 결정할 때마다 다시는 내가 바꾸지 않을 그런 전력 질주를 하면서 나는 이거 할 때마다 뼈를 묻는다는 각오예요. 그 순간에 요거 할 때 나는 이거로 내 인생 완전히 이제는 최종 결정 1번 마무리. 내 인생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딱 방점을 찍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의 맛을 극점의 맛을 봐요. 그러고는 새로운 이제 바리에이션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극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딴 걸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걸 하죠. 그래서 최종 완성 이렇게 최종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최종 완성 또 최종 완성 1 최종 완성 2 계속해서 새로운 그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로 내 인생에 새로운 경험들을 추가하는 거죠. 그런데요 전혀 다른 캐릭터 값이에요. 이거 했을 때 내 에너지 값과 이거 했을 때 내 에너지 값은 전혀 다른 값으로 딴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분야에 계속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로 작정하고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유튜버 하봉길 감독이죠. 감독도 아니지 뭐 유튜버 하봉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행복 바이러스 하봉길 감독입니다. 이러다가 별의별 이름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구조화시키죠. 결정체로 만들어요. 결정체가 돼서 물건이 드러났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진 거죠. 내 인생의 창조물이 하나밖에 없냐 이거죠. 나는 내 인생의 창조물이 이걸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야 딴 걸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원리가 두 번째가 그걸 만들 때 나는 이번 생에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고 또 무슨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되고 싶고 예능을 만드는 감독도 하고 싶고 콘서트를 만드는 감독도 하고 싶고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 노마드 할 땐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특화된 토크 콘서트 하고 다니면서
제 어떤 그 구독자들 또 우리 여러 신님들 만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내 형상을 창조하고 그렇게도 살아보다가 또다시 내가 그 하다 보면 또 다른 캐릭터의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바리에이션 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왜? 수시로 나는 에너지 값이 바뀌니까. 그때 되면 그때의 나로 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때의 나를 미리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나에 최선을 다해서 내 에너지 값의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걸 다 완전히 극점을 찍을 정도의 그 최선을 다한 최상의 값을 내가 만드는데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그 에너지 값의 주파수 진동 값이 세팅돼 있어요.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최고의 맛을 보려고 하는 내 그 만족도의 그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면 나는 항상 이 정도는 한다라는 내 자부심도 생기고 내 전체 진동 폭의 에너지 값도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수준이 높은 게 좋은 거고 뭐 나중에 나쁜 건 이게 아니라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원리를 따질 때 한 가지의 하나의 재료로서 하나의 물체화 돼야지 이래 보면 이 모습 이래 보면 이 모습 좋은 것 같아도 추상화죠. 남들이 애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 포인트 디렉션을 제가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도 뭔가 하나의 딱 그 물질을 만드는 것에 모든 것들을 그 하나의 심플한 맛을 딱 내야 되는데 전 좀 뭔가 좀 이렇게 알록달록 휘황찬란 이것저것 아기자기 막 이런 것들을 저는 막 다 담아내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핸디캡이야.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나 뭔가 작품을 만들 때나 보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 내가 집어넣고 싶은 나의 그게 너무 많아요. 이 안에서 이것도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가 막 복잡해. 그래서 항상 제 캐릭터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 알록달록이다. 뭐 오만 가지 색이 다 들어있다 이거지. 빨강이 빨강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항상 무지개다. 이거. 오만 색깔이 다 들어있는 무지개 같은 색을. 그래서 제 원래 제 모든 색채감도 저는 좀 컬러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도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걸 깨달았느냐면 한 맺힌 사람, 많이 표현을 못하고 많이 못 만들어 본 것에 한 맺힌 사람이라 한 번에 다 녹여서 이 안에 다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늘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늘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서부터는 그래 이번에는 이것만 하고 이거 끝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른 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심플해지면서 힘이 덜 들어가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도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 포인트 디렉션으로 여러 가지를 막 섞어야 저는 또 내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게 아직도 다 안 빠진 거죠. 여실히 보여지는 거죠.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기는 하나만 적었어요. 이렇게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라고 딱 해놓고 결정을 내려야 결정체로 드러나지 라는 걸 정해놓고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몸소 제 실험값에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요거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미래는 아직도 못 버리죠. 그런데 진정한 창조의 맛은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쫄지 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창조의 작업은. 이게 정말로 핵심이죠. 쫄지 마. 이번 한 번에 모든 걸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마. 이번 하나에는 요것만 보여도 충분해 하는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이거 실수하면 어떡할까? 나는 두 번 다시 이번 생에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이 다른 걸 못 해본 거에 대한 후회감에 엄청난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 한다면 쫄지 마세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해보세요. 실제로 한 번 하고 나면요. 한 번 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 번 먹어보고 한 번 해보고 그 해본 것에 대한 값을 가져야만 다음 걸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이 뭐다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 보세요. 이거 하면 다음 걸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그냥 내질러 보라니까. 그걸 향해서 끝까지 나가서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다음 게 어느새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드러나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치가 쌓이죠. 제가 이전에 그 라이브 때 천부경 얘기를 잠시 했는데, 천부경이 6생 7, 8, 9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말이 9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7이라고 하는 나의 완전한 육면체인 내가, 내 주체성이 들어간 내 자아가 딱 있는 상태에서 나만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행위로 내가 세상을 독자적인 나의 나의 그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개체인 내가 온전한 상태, 그게 7이라고 하면 얘인 나인 7이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과 접촉하면서 9가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팔면으로 내 영역이 확대되면서 육면체였던 나가 팔면체로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면모를 갖추는 조직 속에, 관계 속에,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직함 속에, 여러 일들로 내 모양이 팔색조처럼 바뀌기 시작하죠. 굉장히 다양한 내 캐릭터로 바뀌어져 가는 내 사회적 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관계성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속에 그 이름으로 뭉쳐져 있는 구가 되는 거예요. 그 구 속에 그 구라는 그 조직들, 그런 어떤 단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들, 그런 현재의 내 에너지 값에 위치되어 있는 이 존재가 구라는 이름의 다양한 뭔가들과 결합되어 있는 어떤 형태. 근데 그 이름을 뭐로 정해졌을 때 그 구가, 그게 창조되는 행위들이죠. 내 인생에 창조되는 행위가 다양한 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라는 완성체가 결정체로 딱 드러나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하나를 내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구가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7로 또 다른 7들과 결합하면서 8이 되고 9가 되는 그 과정을 또 다른 사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이 창조되고 나라가 창조되고 종교가 창조되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구들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구들이, 그 완성체가 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가면서 바리에이션 되는 게 이 세상 만물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일종무종일, 전체가 다 하나로 돌아간다. 또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전체가 그렇게 리셋돼 가면서 계속 돌고 있는 게 우리 자연 만물의 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창조물이 하나만 만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사람 할 수 있죠. 그런데 물질을 만들 때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기로 결정했어 하고 선택을 할 순간 구조화되면서 입자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된다.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에 내가 오롯이 몰입할 수 있을 때 그게 구조화되면서 물질로 드러나는 거다. 그 원리를 알고 더 이상 앞으로는 선택장애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시달리지 마시고, 뭔 걱정이야, 쫄지 마, 또 만들면 돼, 다음 생에 하면 돼 라는 그 다음 생이 윤회해서 죽어갖고 엄마 뱃속에 새로 이게 아니고 I'll be back, 그럼 내일 또 오겠어 하고 게임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내가 강퇴당하거나 죽거나 또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디 회사 잘렸거나 누구 어느 모임에서 탈퇴했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쫑이 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땐 걔는 죽은 애예요. 모임이 더 이상 없은 애니까 얘는 끝난 애죠. 그러니까 내 존재는 사라진 존재고 난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딴 데서 다시 나타나는 거야. I'll be back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타나. 그런데 또다시 만난 거지. 야, 짠, 내가 다시 왔지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우리가 그런 얘기 평소에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다.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다. 왜?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다시 엄마 뱃속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게 윤회가 아니라 내일 태어나는 것이 윤회다. 개념을 완전히 바꾸세요. 지금 종교적으로 그런 걸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윤회라는 말이 희석되고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윤회하고 있고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수도 없이 우린 윤회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나고 새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천부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육생 7, 8, 9가. 그렇게 해서 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번 생에 구로 만들어졌다 끝난 게 아니라 이 구가 또 다른 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 구에서 또다시 내가 7로서 존재하면서 또 다른 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내 창조행위다. 나라는 인생의 창조행위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아, 쫄게 아니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찬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기회도 3세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적어도 3번은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3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대운도 수도 없이 많은 기운이 계속 바뀌어서 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올게 하고 I'll be back 하고 가시면 돼요. 미련 없이 그냥 잘 가 하고 다시 올게 하고 리셋하고 다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분위기 전환하고 다시 만나면 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기운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난 다시 온다 하고 I'll be back 하고 사라지시면 돼요. 목매달고 죽고 뭐 자살해라 이게 아니에요. 당당히 우리는 이 삶을 즐기면서 오늘 하루 자고 나면 내일은 I'll be back 하고 다시 깨어나서 내가 다시 왔다 이러시면 돼요.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이번 창조의 생은 마무리했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들었으니까 다음 물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 계속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꽂혀갖고 계속해서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걸로 계속 하고 싶어. 그게 미련이 나는 이게 미련도 없고 난 이거 계속하기 너무 좋아 하면 계속 하시면 돼요. 질릴 때까지. 질려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번 생에 내가 계속 그걸로 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새로운 구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행위가 한 번만 하고 끝이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이번 걸 할 때 내가 마음껏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위대한 창작자들이나 아주 수준 높은 그 경지에 올라가 있는 달인들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시도했다가 없애고 시도했다가 없애고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눈에 뭐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쓱싹 만드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해낼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디테일한 작업 속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게 눈 감고도 척척 해내는 것처럼 해내는 일들이 수도 없는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요. 반복이라는 게 뭐냐? 늘 새로 한다 이거죠. 이번에 해보고 잘 안 됐으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I'll be back 하고 다시 한 거예요. 계속 다시 한 거죠. 계속. 왜? 아직 여전히 할 때마다 12척의 배가 늘 남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만 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미련도 많고 막 쫄아 막 되게 무서워 두렵기도 하고 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거침없이 할 수 있어요. 그때 창작 행위가 생길 수 있는 거침없이. 왜?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실패라는 용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개념이 이건 다시 재도전해라는 말로 알아듣는다잖아요. 하도 게임하면서 실패라는 말이 딱 뜰 때마다 재도전이라는 말로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용어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리죠. 실패하면 너는 인생 실패자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기회는 박탈당한 자. 더 이상 너는 기회는 너에겐 줄 수 없어라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실패는. 그래야 달인이 될 수 있다. 자꾸 하면 무조건 는다. 100% 늘게 돼 있다. 제가 올리는 영상에 그런 거 있어요. 자꾸 하면 무조건 는다는데 왜 나는 안 늘까요? 이런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자꾸 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전히 나에게는 아직도 12개 이상의 재료가 넉넉히 있다. 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다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되 안 되면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I'll be back 하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카드는 수도 없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고 도전하면요, 아주 일하는데 딱 추진력이 생기죠. 든든한 뒷심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컨펌이다.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관찰자의 그 관찰 행위가 개입이 되고 에너지로 있던 것이 입자로 드러나는 그 전환이 관찰자의 결정이 시작될 때다. 관찰자의 관찰 행위라는 말은 결정이다. 내 관념 속에서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내 모든 의식이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이것이 좋은 이유는 내가 5만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그것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도록 내 몸을 내몰기 시작한다. 그게 결정의 힘이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을 내려야 창조의 완성이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려갖고 실패하면 어떡하냐. 다시 하면 된다. I'll be back 하고 다시 창조주의 권능들이 무럭무럭 살아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